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장경제와 금융, 시장경제와 경제 주체의 역할이라고 하는 중단원 새로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소단원, 시장경제에는 어떤 한계가 있을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시장경제 체제의 한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 경제의 한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 시장 경제의 한계에는 네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 독과점 문제. 두 번째, 공공재의 공급 부족 문제. 그다음에 외부 효과의 발생, 경제적 불평등,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36페이지를 보시면요. 생활 속 이야기에 미국 뉴욕시의 맨하튼에 있는 센트럴파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뉴욕의 허퍼라고 불릴 정도로 나무도 많고요. 여기에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그런 공원입니다. 근데 이 공원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느냐? 일단 연간 운영 예산은 뉴욕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요. 비영리 민간단체인 센트럴파크 관리위원회에서 모금한 기부금으로 조달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센트럴파크와 같은 시민공원 너무 좋아서 인천의 송도와 같은 곳에는 이 센트럴파크를 본따서 만든 공원이 있을 정도죠. 근데 이런 좋은 시민공원을 일반 기업이 운영하지 않고 정부와 비영리 단체와 같은 단체들이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공원은 다수의 사람들이 공공으로, 공적으로 이용을 하고 무료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여기서 이윤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거기에서 기업의 역할을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시장 참여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참여가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도 수행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윤 추구라는 거죠. 이윤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업은 뭔가 그 분야에서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공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우겠지만 공공재이기 때문에 비경합성과 배제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윤을 낼 수 없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공공재에 대해서 배울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경제의 한계, 시장 실패라고도 부르는데요. 첫 번째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독과점은요, 두 가지 용어가 합쳐져 있는 건데요. 독점과 과점이 합해져 있는 겁니다. 자, 독점이라는 것은 시장에 공급자가 하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과점은 시장의 소수의 공급자, 그러니까 이 소수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급자들이 공급량을 조절을 하면 그 시장 가격이 변하는 정도의 수준을 소수의 공급자라고 하고요. 시장 경제, 이 경제학에서 다수의 공급자라고 하면 그 공급자들이 아무리 생산량을 조정을 해도 시장 가격이 변하지 않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다면 독과점의 문제점을 이제 알 수 있겠죠. 독과점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가격이나 생산량을 임의로 결정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많은 공급자들과 충분히 많은 수요자들이 시장에 존재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물건을 생산하느냐, 얼마나 물건을 사느냐와 상관없이 물건들은 다 팔릴 거고요. 가격은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독점 시장과 과점 시장은 소수의 공급자 또는 하나의 공급자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과 생산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요.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독과점의 문제점은 우리가 3월달 그리고 4월달 마스크라고 하는 하나의 마스크 시장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거를 그래서 이런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경제학적으로 설명하자면요, 시장 실패에 정부가 개입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본문을 보시면요, 옆에 날개에도 나와 있죠. 담합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특히 이제 독점 같은 경우에는 담합이 있을 수 없지만 과점 같은 경우에는 담합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로 경쟁할 때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비슷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끼리 생산량과 가격을 사전에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담합이라고 나와 있죠. 당연히 더 적은 생산량을 더 높은 가격으로 담합을 해서 파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높은 이윤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것에 대한 피해는 오로지 소비자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요. 역사적 사례로 137페이지에 록펠러의 석유 독점과 강제적인 기업 분할이 나와 있죠. 우리나라의 사례는 아니지만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의 책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사람은 석유 재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유와 석유에 대한 모든 사업을 다 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트러스트라고 하는 형식으로 담합 또는 이제 독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대 기업 집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서 석유 가격을 여기 나와 있죠. 30센트 하던 걸 6센트로 인하를 해서 다른 기업들을 정부 고사를 시키죠. 더 이상 그 가격에 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싸게. 근데 록펠러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왜? 거대 기업이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경쟁하던 다른 중소기업들은 도산을 하게 돼서 미국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해서 이제 독점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독점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기업을 분할시켜 버립니다.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기업으로 만들어서 해산 명령을 내리고 34개의 회사로 이제 분할이 됐어요. 얼마나 큰 회사인지 알 수가 있죠. 시장 경제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지만 자원의 뭐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사회 전체적인 부가 늘어난다, 이런 좋은 장점이 있지만 이 기업들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적절히 개입을 하지 않으면 이런 독점 문제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런 것을 자연 독점이라고 경제학에서는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이 시장에 뛰어든 기업들은 이미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기업이 성장을 하고 나중에는 이 고정 비용은 뭐 어차피 매몰 비용이니까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추가 투자 비용을 가지고 기업을 이렇게 키우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물건을 생산하는데 훨씬 더 적은 돈을 들이고도 생산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새로운 기업들이 여기에 뛰어들려고 하면 고정 비용이 많이 들죠, 일단 초반에. 근데 그 고정 비용을 회수를 해서 이익으로 이제 손해에서 이익으로 전환하기 전에 이런 이미 기존에 있었던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록펠러처럼 가격을 인하한다든지 이러한 전략을 쓰게 되면 이제 손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새로 진출하려던 기업들은 바로 퇴출이 되게 돼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자연 독점이 일어나게 돼서 적절하게 정부가 이런 독점을 하지 못하도록 개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공재 공급 부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공재가 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죠. 교과서 137페이지 오른쪽 날개에 보시면 공공재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국방 및 치안 서비스, 가로등 공원 등과 같이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재화와 서비스를 모두 일컫는 거죠. 뭐 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슬라이드에 나와 있지만 누구든지 별다른 비용을 치르지 않고, 그러면 비용을 치를 수도 있고 안 치를 수도 있지만 이게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특성이 나와 있는데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든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배제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시장에서 접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는 경제재라고 하는데요. 이 경제재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쓸 수 없어요. 그러한 특성을 배제성이라고 하고요.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비배제성을 가진다, 배제 불가능성을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배제가 불가능한 거죠. 이 사람이 돈을 내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대가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공공재에는 국방 및 치안 서비스 같은 거 들어있죠. 세금을 내지 않아도 주변에서 누군가 강도로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고 있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그 경찰의 치안 서비스도 누릴 수 있고요. 불법 체류자라도 우리나라 안에 있으면 우리나라의 국방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죠. 그쵸? 이런 공공재의 특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사용하여도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비경합성이라고 하는데, 만약 한 사람이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거, 이 경합성의 예를 들어보면요. 간단합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미 물건을 사갔어요. 그럼 내가 이거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재화의 입장에서 이제 경합성을 설명한 거고, 또는 내가 코인 노래방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럼 코인 노래방 이제 쭉 방이 있겠죠. 근데 누군가 들어가서 이미 사용하고 있다. 그럼 내가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거 경합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사용하여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비경합성인데, 공공재는 이런 비경합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로등이 불이 딱 켜지는데 누군가 그 밑을 지나간다고 해서 내 가로등 빛을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공원에 사람들이 엄청 많지만 내가 그 공원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재는 이 비경합성과 그 비배제성 또는 배제 불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시장 경제 하에서 공공재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공재를 많이 공급해도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로등을 아무리 많이 설치해도 저기 시골 안에 그러니까 자연인이 사는 그런 곳까지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잖아요. 근데 자연인은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죠. 국방 예산을 아무리 투입을 해도 국방에 충분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경찰을 아무리 많이 고용을 해도 치안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공재는 항상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업은 이 공공재를 경제재로서 뭔가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면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은 정부가 공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세 번째 외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효과는 어떤 것이냐면요. 교과서 138페이지에 나와 있죠.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피해를 주는데도 이에 대한 경제적 대가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에는 긍정적 외부 효과와 부정적 외부 효과 두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긍정적 외부 효과의 경우에는 그 활동이 많아져야 훨씬 더 사회적으로 이득이 높겠죠. 근데 이 긍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 이 긍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주체가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활동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게 돼요. 부정적 외부 효과의 경우에는 그 활동이 줄어들어야 하지만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그 활동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제 밑에 138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138페이지를 보시면 외부 효과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게 긍정적이고 어떤 게 부정적인지는 여러분들 쉽게 살펴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아직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사례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동차 배기가스를 배출한다 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외부 효과일까요? 부정적 외부 효과일까요? 네.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대기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부정적 외부 효과에 해당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운전자들은 자유방임 상태에서 대기를 지나치게 많이 오염을 시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물들, 굉장히 아름답고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게 하므로 이거는 긍정적 외부 효과를 준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건물 소유자는 이걸 아무리 잘 유지 관리를 하더라도 본인에게 떨어지는 이득이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걸 잘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반려동물의 울음소리, 이거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네. 개 짖는 소리는 이웃들에게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주죠. 근데 개 주인에게는 그 개 짖는 소리가 그렇게 스트레스가 아니잖아요. 그 불쾌감의 대가를 또 지불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신기술 개발. 신기술 개발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창조함으로 긍정적 외부 효과를 나타내죠.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사례를 봐서도 알겠지만 신기술을 개발한다고 해서 그 개발하는 과정에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요. 개발하자마자는 대기업 같은 데서 뺏어가는 것도 여러분들 많은 사례로 들어봤죠. 그러니까 많이들 고생하면서 이렇게 신기술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긍정적 외부 효과죠. 자, 그러면 이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여기 이제 138페이지 왼쪽 위에 있는 외부 효과의 예로서 이제 나와 있는 건데요. 이건 부정적 외부 효과죠. 기업들이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제 제품을 생산을 해요. 그래서 제품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양보다 과다 생산됩니다. 네. 그래서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선 직접 규제를 하거나 세금 부과 등의 방법을 통해 생산량 감축을 유도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어떤 이제 이론이냐면요. 폐수 발생에 대한 비용도 생각해야지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 폐수 발생의 비용도 비용으로 추가하게끔 만들어주면 네,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기업들이 이제 여기도 나왔죠.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비용을 제외한 채 이것에 대한 생산 비용과 수요와 공급을 이제 파악을 해서 최적의 균형 생산량과 균형 시장 가격을 도출을 해내서 그 생산량과 그 가격을 팝니다. 근데 이 환경 오염 물질을 비용으로 고려를 한다면 훨씬 더 적은 양의 생산량을 생산할 거고요. 더 비싼 가격으로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더 적게 생산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외부 효과의 외부 효과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거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마찬가지로 그 긍정적 외부 효과에 해당하는 만큼 대가를 누군가 지불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물이나 신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얘기했는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건물의 유지 관리 비용 같은 것을 세금 혜택을 준다라든지, 신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는 독점권을 줘서 그들에게 로열티를 지불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대가에 대한 지불을 하게 된다면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더욱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의미에 대해서 봤지만 경제적 대가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외부 효과인데, 이게 경제적인 대가나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은 쉽지만 사실은 쉬운 건 아닙니다. 138페이지 외부 효과 한번 나와 있는데 이게 기억에 해당하는지 니은에 해당하는지 그거 혼자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제적 불평등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이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빈부격차 등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너무너무 이 내용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이 생기게 되면 사회계층 간의 위화감이 조성이 돼서 사회 불안이 생길 수 있고요. 경제활동의 원활한 순환을 막아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제적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 시장 경제에 개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유방임 이제 자유주의, 그쵸? 자유방임주의에 있어서 경제적 불평등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경제 어떤 하나의 이제 주의, 그 이론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제 부작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시장 실패에 대해서 배웠는데 물론 정부가 실패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에 수정 자본주의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었고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에 있어서는 고려해야 될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효율성을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의 이제 문제점으로 이제 지적되는 것이 이 효율성 문제죠. 그래서 다시 신자유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 이 효율성도 잘 고려를 해서 자원이 잘 분배가 되고 수요와 공급에 맞게 사회적 후생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기업과 소비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효율적으로 경제체제가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의 형평성도 잘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외부 효과, 가나 이제 담장을 허물고 정원을 가꾸는 것에 대한 거, 그다음에 어떤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대기오염의 물질을 배출하는 거, 이게 긍정적 외부 효과인지 부정적 외부 효과인지, 기억이 긍정적 외부 효과일까요? 니은이 긍정적 외부 효과일까요? 그거 잘 파악해서 한번 이제 해보세요. 자료인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겁니다. 네, 빈부격차에 대한 얘기인 거죠. 네, 일단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료 1에 가, 나는 보기 중 기억, 니은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자, 가는 당연히 긍정적 외부 효과이죠. 그리고 기억이 긍정적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가는 기억입니다. 나는 외부 효과 중에 부정적 외부 효과이기 때문에 부정적 외부 효과는 니은이죠. 그래서 나는 니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의 자체는 쉽죠. 자, 자료 1과 자료 2에 시장 경제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예시 답안을 먼저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이런 건 생각할 수 있죠. 한번 교과서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시 답안 적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자료 1의 긍정적 외부 효과 같은 경우에는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주면 되는 거죠.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환경세나 벌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게 하면 됩니다. 네, 이거는 아까 설명한 내용이고, 자료 2, 요게 이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방법이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보편적인 방법은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거두고 그 더 거둔 세금을 복지제도를 통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면 그 격차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법들은
헌법에 이제 우리의 권리로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사회적 경제주의라고 하거든요. 뭐 일종의 사회주의적 성격이 우리 헌법이나 우리 경제체제에 도입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있는 자유 그런 민주주의, 자유 경제 체제와 그런 사회주의 체제에 어느 정도 균형이 잘 이루어져 이런 시장 경제의 한계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헌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2학기 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배우면서. 자, 마지막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자가 하나뿐인 어떤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이윤을 높이기 위해 가격이나 생산량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죠. 네, 이거의 정답은 하나죠. 하나. 그럼 독점입니다. 소수인 경우는 과점. 그래서 두 개를 합해서 독과점이라고 하죠. 국방 및 치안 서비스 등과 같이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어와 서비스는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자, 시장 경제의 한계로 적절한 것은 기업 경제 활동 과정에서 외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네, 맞는 거죠. 소수의 기업이 담합하여 생산을 결정할 수 있다. 과점 시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공공재가 사회 전체에서 요구하는 양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다. 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훨씬 더 적게 공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은 무한하게 그것을 욕만 하고요. 그것은 자원은 희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게 공급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의 능력과 경제적 조건 차이로 경제적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다. 네,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내용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입니다. 네, 정답을 써놓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소단원인 시장 경제를 위해 필요한 시장 참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